여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173번 보시면 대변의 자본금 750,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 예금 750, 그 다음에 174번 또 보시면은요, 대경주로부터 원재료를 한 달 뒤에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계약금. 그래서 결론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줬죠. 선급금 20 대경.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175번 500번대 통신비 45,000원, 800번대 통신비 55,000원, 대변의 현금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17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래서 176번은 토지 1억 560, 그 다음에 현금으로 560 냈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예요? 1억이죠. 그 다음에 177번은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현금. 현금 처리하시면 되고, 현금이 얼마냐면은 75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756만원. 그 다음에 178번 요거는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3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 33만원 곰달래. 그 다음에 179번하고 180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메인 매출 전표 분계세요. 그래서 179번은 저기 컴퓨터를 저걸로 볼게요. 제품으로. 그래서 매출에 과세 이수 부, 대변의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아서 예금했죠. 당좌 예금 110. 그 다음에 180번 보시면 대경으로부터 원재료 사셨죠. 매입의 과세 대경부, 차변의 원재료 120, 세금 12만원, 그 다음에 현금 12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12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거 보내놨어요. 이메일로. 저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이론 120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드린 거에 이론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거 피시고.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 저하고 그냥 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메일로 잘 들어왔나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종종 보면은 안 들어간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1번 문제가 감가상각이라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시작하는 거. 오늘은 저하고 같이 푸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풀 겁니다. 120개라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틀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푼 다음에 또 실기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안 해본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기출문제를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나가는 상황 봐서. 근데 뭐 어쨌든 새해에 기출문제를 나갈 건데 한 3일 정도만 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세무 공부가 회계 공부가 같이 돼 버리거든요. 세무 안에 회계 내용이 70%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를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의 최종 목표가 회계다 그러면 회계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최종 목표는 회계가 아니고 세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세무 따면 회계 못 따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세무가 더 위에 급수기 때문에. 뭐 떨어졌는데 종종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회계 떨어지고 세무부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회계를 보시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는데 꼭 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 급수 있으면 밑에 급수 없어도 지장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좀 이론 문제 푸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히려 분계는 빨리빨리 써드리는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메일로 제가 2개 보내놨습니다. 하나는 기출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줌으로 하시는 분들 어쨌든 자료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메일 들어갔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갔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서 보내드릴게요. 뭐 그거 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래서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기 동일. 그리고 오늘은 같이 풀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해본 결과 제가 풀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매기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매기 같은 걸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매번 똑같은 걸.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원래 이론 공부할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정답은 일단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불편한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정액법 구하는 공식 외웠죠? 우리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쪽지시험 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런 식으로 이론을 잘 보고 싶으시면 계속 정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이론 못 푸시는 분들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적으라 그러면 못 적어요. 그리고 꼭 안 적으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론은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누가 더 기억이 잘 나냐 싸움이니까.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이 종률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생산량 비례법. 거기에 있는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적어드리는 거 거의 다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체크했다가 다시 또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중 체감 잔액법이라고 있는데 이중 체감법으로 저희가 외운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 연습분의 2.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물어본 건 정액법이잖아요. 근데 내일도 정액법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시험 문제라는 게 언제 뭐 나올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정리한 게 많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정리 안 한 게 많이 나오면 다음에 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 다음에 발행. 아까도 잠깐 했었었는데요. 주식 발행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됩니다.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 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100주 곱하기 얼마예요? 만원이죠. 그러면 100만원 나와요.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왜냐면 4번만 110만원이잖아요. 110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11,0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110만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10만원만큼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우리 비싸게 발행한 거 아까 뭐라 그랬었죠?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그래서 정답은 1번. 요런 식으로 내용 정리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제일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못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좀 봐주세요. 앞으로 하실 때 무조건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이론을 하든 실기를 하든 프로그램 무조건 켜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3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라고 있어요?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F. 1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그대로 쳐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얘가 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기타 포괄이라고. 그 다음에 2번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또 쳐요. 쳤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영업 외수익.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잘 물어보시는 거. 이거 시험장 가서 해도 되냐고. 해도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감독관도 해보고 시험도 봐보고 했는데 이런 거 터치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야. 그래서 얘는 자본이야.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야.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야. 선수금은 유동부채야가 되면 참 좋은데 이거 불가능해요.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하도 오래 해갖고 딱 들으면 얘는 어디야 이게 기억나지만 일반인 분들은 못해요. 이거 하려면 몇 달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저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수익 인식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 인식 위에나 밑에다가 발생주의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수익은 실현됐을 때, 실현의 뜻이 뭐냐면 확정됐을 때 수익으로 처리해라 그 뜻이고요. 비용은 발생했을 때 처리해라.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해라. 그럼 내년 건 언제 처리해야 되죠? 내년에 처리해야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어렵게 실현됐을 때 처리하고 발생했을 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올해 건 올해, 내년 건 내년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어느 회계 기간에 처리할 것이냐.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오고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 문제가 15개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은 암기, 반은 이해. 평균적으로. 시험이 쉽게 나오면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암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로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왔던 게 또 나왔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재무제표 우리 외웠죠.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뭐 있죠? 주석.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3번 없죠? 4번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도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웠어요. 이익 잉여금에는 몇 가지 있다 그랬었냐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요? 적립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요거 있었죠. 여기 가서 컨트롤 F.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치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요. 자본잉여금. 아니면 앞에 번호 갖고 찾으면 돼요. 여기 341번이잖아요. 여기 341번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절대 이런 종류들 물어보는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100번 나오면 98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2번 정도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 없는 걸 낼 때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한 번씩.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제가 대손충당금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충법.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보충법 보시면 전기에서 이월된 매출 채권 200만원 중 20만원이 회수 불능이 되셨대요. 근데 충당금은 얼마밖에 없죠? 15만원. 그래서 일단은 못 받은 거를 대변. 왜냐하면 못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충당은 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준비된 게 얼마 준비했어요? 15만원. 그럼 얼마 부족하죠? 5만원 부족하죠? 네.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별도로. 쪽지 시험은 안 봤는데 대손삼각비.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손충당금 나오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대손충당금 보충법이라고 쓰고 대손삼각비는 매출채권. 그래서 우리 매출채권 두 가지였죠. 외상매출금하고 뭐요? 다드럼. 얘가 나왔을 때는 대손삼각비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삼각비도 있어요. 요거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쓸 때에 매출채권 나오면 뭐로 쓴다고요? 대손삼각비.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아닐 때에는 기타. 이렇게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8번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렸어요. 거기 5번에 1번 보시면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옛날 용어예요.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대차대조표가 지금은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 가셨는데 직장 상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대차대조표 갖고 와봐. 그러면 재무상태표 갖다 주면 돼요. 옛날 용어예요. 저도 이걸로 배웠었는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회사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용어 잘 못 바꾸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몇십 년 동안 썼었던 거라 이게 고치는 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회계 수업할 때에도 한 분이 좀 나이가 있으셨는데 그분 제일 어려워 하셨던 게 뭐였냐면 임차료, 임대료 구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임차료 주는 것도 임대료 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주는 것도 임대료, 받는 것도 임대료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임차료, 임대료 고치시는데 꽤 오래 걸리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아직도 재무상태표로 바뀐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차대조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8번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만 상계처리인데 요거는 주로 세무 때 볼 거예요. 상계처리는. 그래서 총액주의가 뭐냐면 이게 총액주의예요. 외상매출금 1000만원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700만원 요렇게 보여주면은 요게 총액주의예요. 근데 순액주의라고 있어요. 저희 회계에서는 안 쓰는데 외상매출금 300 요렇게 쓰면은 요게 순액주의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우리는 위에처럼 쓰는데 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냐면 총금액을 보여주면 선택은 투자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받아야 될 거 1000만원 있죠. 갚아야 될 거 얼마 있죠? 700.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00만원 받아서 700 갚으면 300만원이 남네.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00만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700 못 갚을 건데?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여주면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총액주의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회사는 갚을 게 없어. 받을 것만 있네? 좋은 회사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총금액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비용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나눠요? 1년 기준.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왜 나누냐면 잉여라는 게 남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그래서 수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 없이 돈 벌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해요. 혼자 하지 마시고. 무조건 돈을 써야 됩니다. 맞죠? 나 일하러 가. 그럼 가서 밥을 먹든가. 화장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구두도 사야 되고, 살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도 또 난리 났었는데 코인으로 사기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저는 돈을 못 버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투자를 못 해요. 투기도 못 하고 간이 작아서. 어저께 뉴스에 나오는데 600억인가? 한 1000억 정도? 코인으로 당했대요. 근데 당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바보들이 그 사람들이 이 코인 오를 거니까 사세요 그러면 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자기네 코인 팔아먹는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코인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1억인가 5억 투자했는데 지금 430원 남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고소득이 되려면 고리스크까지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가짜는 쓰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현금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있죠. 요런 애들은 가짜니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가짜 정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가짜 정보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편 5가지, 손익계산서 4가지인데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내요. 네.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원가회계를 외우세요. 원가회계는 대빵 잘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요거 빼먹었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하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여기 보시면 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표를 쓰냐면 표시하기가 어때요? 편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여기 써 있잖아요. 뭐 한다고요? 계산한다고. 그래서 여기 구분해서 뭐 한다? 계산한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원래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여기 옆에 왜 안 나와? 여기 옆에 요게 계산 순서예요. 그래서 원래 이론만 있는 시험은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기하고 같이 하니까 여기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론을 풀어서 이론 15개 푸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15분 드릴 거거든요. 원래 이론은 한 문제당 1분이에요. 네. 푸는데 15분, 맞추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갖고 다음 주에 풀 겁니다. 어쨌든 오늘 즐거운 미리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